참깨 수확 시기와 방법.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8월 13일 참깨 1차 수확을 했습니다. 90일 참깨로 널리 알려진 분지형 안산 참깨입니다. 가지깨라고도 하죠. 오늘 1차 수확한 참깨는 5월 27일 날 직파한 것입니다. 5월 초 일찍 파종하신 번님들은 이미 참깨 수확을 끝내고 그 자리에 김장 채소나 마늘, 양파를 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참깨 수확은 한 번에 모두 베어내는 것이 품이 덜 들고 일이 번거롭지 않아 좋습니다만, 작은 텃밭인 경우는 미처 익지 않은 꼬투리를 줄이기 위해 익은 것부터 2, 3회로 나누어 수확하기도 합니다. 90일 참깨 안산은 직파 후 80일 내외가 되면 1차 수확이 시작되고 곧이어 열흘 이내에 모두 수확이 가능합니다. 올해 수확 일정을 보면 지난해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올보다 일주일 늦은 6월 4일에 직파했고 올보다 닷새 늦은 8월 18일에 1차 수확한 후 9월 2일에 마지막 수확을 완료했으니 생육기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엔 직파 후 76일 만에 1차 수확을 했고 올해는 78일 만에 1차 수확을 한 것입니다. 참깨는 고온 작물이라서 고온을 좋아하고 저온과 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참깨는 저온과 침수를 싫어하다 못해 쥐약에 가깝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0일 정도가 파종 적기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보다 조금 늦는 것은 몰라도 이보다 앞당겨 심는 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행여 저온 피해를 입을까봐 그렇습니다. 참깨 농사에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심을 때도 수확할 때도 한 템포 늦춰라. 곧바로 시작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 하라는 말입니다. 잠시 멈추라는 거죠.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참깨는 언제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모두 다릅니다. 품종과 파종 시기, 지역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참깨는 석 달 열흘, 100일 농사를 하는데 품종에 따라 90일부터 120일이 소요되고 있기에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재배하고 있는 품종과 재배기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파종과 수확 적기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깨는 늦은 봄 5월에 파종하여 늦여름 8월에 수확하는 대표적 텃밭 작물입니다. 웬만하면 후작이 가능해 이모작을 하는데도 큰 장애가 없어 환영받고 있습니다. 참깨 수확 시기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은 깨알이 쏟아지는 이른바 탄립입니다. 우수수 참깨 쏟아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 듣노라면 얼마나 아까운지 가슴이 쓰리다 못해 아프죠. 두 번째는 새 피해입니다. 특히 야생 비둘기에게 아차하면 상당량을 내주어야 합니다. 비둘기는 몸은 밖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속담을 자주 들었기에 콩밭엔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참깨를 비둘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줄 참깨 농사 짓기 전엔 전혀 몰랐었습니다. 비둘기들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능구렁이가 됐는지 도망도 잘 안 갑니다. 주변 나무나 전깃줄 위에서 눈치 보다가 금세 다시 옵니다. 엄청 약오르죠. 이런 것 피한다고 서둘러 일찍 수확할 수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깨는 계속 꽃이 피는 무한하서 무한꽃차례입니다. 때문에 아래쪽 꽃들이가 익어가는데도 위쪽에선 꽃이 피고 열매 꽃들이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단부터 상단까지 동시이거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익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라는 거죠. 하단부가 어느 정도, 보통 2 내지 3개 정도 익었을 때 베어내면 상단부엔 아직 여물지 않은 꼬투리가 너무 많아 결국 쭉정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
20 내지 25일 전에 순질이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등숙 비율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높아져 쭉정이 발생을 크게 줄이는 것 같지도 않기에 고민이 큰 거죠. 이래저래 참깨 수확 시기는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보통 참깨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다음 4가지가 기준이 되지 싶습니다. 참깨 수확 시기 정하는 요령. 첫째, 품종에 따른 재배 일수를 맞추는 때 90일 참깨, 105일 참깨, 120일 참깨 등. 둘째, 참깨 잎이 누렇게 황변화됐을 때. 셋째, 하단 꼬투리가 5 내지 6개 벌어졌을 때. 전문가는 그 이상의 숫자까지 더 기다림. 넷째, 비둘기가 찾아와 약 올릴 때. 앞의 4가지 내용은 참깨 농사를 짓는 번님들이라면 모두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셋째에서 말한 꼬투리 숫자가 다르다는 점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익은 하단 꼬투리가 2 내지 3개 벌어졌을 때 배라는 거죠. 헌데 지금 그 숫자를 2배나 늘려 5 내지 6개 정도 벌어졌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지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참깨 타작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익지 않은 쭉정이가 많이 나옵니다. 선풍기로 불어대면 날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 숲이 쌓이게 되죠. 많이 아깝습니다. 타작 후 세척할 때는 더 놀랍죠. 물 위에 둥둥 뜨는 쭉정이가 엄청 많아 조리로 건져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단부는 완전히 여물었으나 최상단부는 여물지 않은 상태로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대로 익지 않은 채 수확된 상태에서 억지로 말려져 꼬투리가 벌어지긴 했으나 쭉정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부 꼬투리가 등숙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면 됩니다. 사실 상단부 열매 꼬투리 모두 100% 등숙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단부 꼬투리가 2, 3개가 아니라 몇 개 더 익어 5 내지 6개가 벌어질 때까지 수확을 기다려 줌으로써 상단부 꼬투리를 더 많이 등숙시키자는 겁니다. 고온을 좋아하는 참깨 특성을 살려 남들보다 한숨 늦춰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조금 늦게 심었으니 수확 때도 남들보다 한숨 늦춰 며칠 늦게 베어 상단부 꼬투리가 익을 시간을 주자는 거죠. 여기에 질문 나올 것입니다. 수확기를 늦추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하단부에서 이미 탈잎이 더 많이 생길 것 뻔하니 그게 그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부에서 떨어지는 깨알보다 상단부에서 제대로 익어가는 깨알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탈잎은 대개 심한 바람에 부딪히거나 외부 충격 때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며 비둘기들이 돌아다니며 건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상단부를 익혀 쭉정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수확량에서 이득이라 보는 거죠. 참깨를 베어낼 때도 이슬이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에 천조각이나 천막지, 비닐 등을 참깨대 옆에 바짝 붙여 깔아놓고 텃밭지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낮보다는 전지가위 등을 이용해 조심스레 베어내면 생각보다 땅바닥에 유실되는 탈잎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옮길 때는 천막지채 들고 옮기면 아주 편하죠. 자, 오늘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참깨를 심을 때나 수확할 때는 한 템포 늦춰가며 하자. 이를 위해 파종은 5월 한가운데쯤 하고 수확은 하단부 참깨 꼬투리가 5 내지 6개 정도 벌어졌을 때 베자는 겁니다. 수확 요령에 자신이 붙으면 꼬투리 수를 더 늘려서 해도 되겠죠. 우리는 떨어지는 깨알 탈잎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덜 익은 상단부 꼬투리를 더 익혀 쭉정량을 줄이는 것이 참깨 다수확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자는 거죠. 조급하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템포 늦추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올 참깨 농사도
대풍 이루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